산업의 핵심 연료로 쓰여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것들, 쌀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철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철강 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원인은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예상은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격은 없을지, 막판에 협상 가능성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 관세가 있긴 했는데 왜 철강이 1번 타자가 된 겁니까? 아마 기자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첨단 산업에서는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전통 제조업에서는 석유나 철강이 산업의 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철강이 일단 덩치가 크고요. 이제 단위도 크고 단위당 가격도 비싸고 공장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산량을 잘게 쪼개서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가동하면 공장이 오래 돌아가거든요. 철강 공장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제조업이 아주 강건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작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법 큰 표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만은 선거 막판까지도 초접전 양상이었고 특히 러스트벨트라고 불리우는 북부 제조업 지역의 승리가 매우 중요했는데 여기에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전통 제조업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약해진 철강 산업 표심을 공략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고 이제 하나씩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의도도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다는 포고문이 담긴 내용을 보면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깐 미국 제도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첫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를 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도입했고요. 이 조치가 이제 8년간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치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가 미국과 합의를 해서 수입량을 규제하는 즉 쿼터제로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든 쿼터제 이런 조치를 다 없애고 일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쿼터제라는 게 뭡니까? 일단 양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수입하는 양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는 양의 안에서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서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수혜 장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25% 관세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세 대신에 쿼터제를 선택했다는 게 이기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면은 관세보다는 차라리 쿼터제를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관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쿼터를 선택했을 것 같고요. 물론 사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또 비슷한 합의를 하면서 그 선택이 옳았느냐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당시에 가장 먼저 미군과 합의를 했고 그래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게 우리 국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3% 정도 되고요. 13%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체 국가 가운데서 철강 수출로는 순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캐나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 27개 나라를 합친 금액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네. 순서상으로는 4위, 5위 정도 되는데 수입 전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 우리나라로서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들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미국은 어느 정도 순입니까? 미국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아. 됩니다. 그럼, 중국, 예. 미국, 일본 정도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먼저 포스코 생각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온다는 겁니까? 사실 저도 이제 기업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변경된 조치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하.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예.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을 보면 상당히 좀 쉬운 단어를 쓰는데 구체성이 없어서 이렇게 해석이 좀 다양하도록 했는데 그쵸, 예. 보병관세나 사후관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어제 그 문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별로 그 영향에 대해서 조금 품목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이쪽이 더 심각한 타격이 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소기업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25% 관세라는 게 결국은 미국 철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사실은 수출 기업에 주는 부담은 아니고 사실 관세는 수입자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입자는 사실은 왜 나만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수출자하고 이거를 이제 그 부담을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야 어느 정도 조금 그게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런 협상력이라는 협상력도 이제 부족할 거고 예. 그래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 이쪽에 가격 경쟁력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수입자로부터 이제 단가의 인하 같은 것들을 요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문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관세는 물론 안 낼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은 공장 건설 얘기가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고요. 예. 철강 외에도 사실 트럼프 과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를 이미 했거나 또 진행 중인 그런 또 기업들의 공통적인 애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 때도 IRA나 반도체 가업에 보조금을 그렇죠. 많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도나도 미국이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돈이 몰리고 건설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물가인 미국인데 건설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인력난인데요. 예. 미국 인구가 많긴 합니다만은 사실 한국의 그런 노동력에 상응하는 그런 그 기술이라든지 근무 태도를 갖춘 노동력을 원활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기술을 가르치고 또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우리 기술 인력이 현지에 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비자 문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만 보고 미국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철강 업계가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현대제철, 포스코 모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관세 부과가 이게 만약에 3월 12일에 정말로 발효가 되면은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비단 이번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철강업계를 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물론 이번에 관세 조치가 가장 좀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철강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업종도 비슷합니다만은 중국에서 워낙에 그 어떤 그런 캐파를 늘리면서 철강의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또 국내에서 중국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라든지 또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철강업계에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업계가 뭐 거의 고사 상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철강업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 철이 안 들어가는 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전제품 업체나 자동차 업체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그런 중간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가전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 같은 것을 만들 때 철벽골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업체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좋은 품질의 그런 철강을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고민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국내 철강을 수입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을 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미국산 철강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저는 철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이 상당히 고순도의 품질 좋은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 철강 제품이라면은 미국산을 쓸 유인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고급 철강 제품은 한국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 증가에 따르는 수익성 악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철강 산업 육성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지에서 산업을 키운다고 해도 시간이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5년 지금을 보면은 미국은 철강 생산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데 관세 부과가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반도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완전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과도한 관세 조치는 결국 미국의 수요 산업이라든지 소비자에게 비용을 상당 부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신이 대통령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런지가 좀 관건입니다. 뭐 결국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현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건 원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 물가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못 박은 날짜는 3월 12일이에요. 일기 때는 협상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쿼터제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예외나 면제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막판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보다 앞서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를 생각하시면서 좀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 캐나다, 멕시코 관세 조치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불법인가 마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은 전반적으로 2, 3주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우회 수입 이런 문제도 그동안의 관세나 쿼터로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그 전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30일 조치가 수입 철강에 따르는 미국 안보 약화가 그 근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쿼터든 다른 방식의 호의적인 그런 대우든 뭔가 그걸 하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이 논리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수입 철강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지금 EU도 지금 벤스 부통령이 EU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논리가 통하는 분인지 좀 이 부분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사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런 협상 전략은 없습니다만
예. 없습니다. 근데 이기 때는 우리가 먼저 합의를 했고 뒤이어서 일본이나 EU가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다른 국가가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이 어렵다고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예.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탠다면 미국 수입 철강 시장에서 뭐 우리의 쿼터가 대략 한 10% 정도입니다. 물량 기준으로 봤을 예. 때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캐나다, EU, 멕시코예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가 또 역시 쿼터 없이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쿼터만 수출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똑같이 25%로 수출 진입 장벽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예. 동등한 경쟁인 거죠. 그래서 미국산보다는 불리하겠지만은 다른 수입산과는 경쟁 상황이 같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다른 국가의 어떤 그런 마켓 쉐어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의 핵심은 제품 경쟁력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님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